자, 이어서 이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41번 문제인데, 보시면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에서 같지 않아도 되는 조건 물어봤는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가 되겠죠. 우리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에서 키위주 곱하로 아마 암기가 됐을 거고요.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키위주 곱하에서 첫 번째 크기가 같아야 되고, 두 번째 위상이 같아야 되고, 세 번째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요. 네 번째 파형이 같아야 되고, 다섯 번째 상회전 방향이 일치해야 된다는 조건이었죠. 일단 조건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을 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용량과 출력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들어간다 그러면 바로 회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을 찾게 되면은 용량이 있죠, 용량. 그래서 정답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42번 문제는 직류 분권 발전기에 무브와 파워곡선을 갖다가 제가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V 값을 줬는데 얼마 줬냐면 30 플러스 IF 분의 950 곱하기 IF를 주고 있죠. 이렇게 줬고요. IF는 계좌 전류고 V는 무브와 전압으로 주어질 때 계좌 외로의 저항이 25ohm이면 몇 볼트의 전압이 유기되냐 물어봤어요. 계좌 저항이 얼마 줬냐면 25ohm을 주고 있네요. 25ohm. 그때 단자 전압이 얼마냐 물어본 겁니다. 단자 전압이. 그러면 여러분들 IF라고 놓으면 뭐예요? IF. 계좌 저항은, 계좌 전류는 RF, 계좌 저항분의 V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럼 계좌 저항은 25를 줬으니까 25분의 V 값, 요 값을 갖다가 요 IF의 분모 분자에다 갖다 집어넣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집어넣으면 V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30 플러스 25분의 V 분의 950 곱하기 25분의 V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분자 값이 실제 얼마 나오냐면 요게 38V가 나오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쓰게 되면 30 플러스 25분의 V 분의 38V라고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요 놈하고 요 놈을 곱해주면 될 거니까 38V는 V에다가 30 플러스 25분의 V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고요. 다시 정리하게 되면 분배법칙 적용하면 되겠죠. 30V 플러스 25분의 V가 두 마리니까 V의 제곱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럼 요 V를 날리면 요 하나가 V가 남겠죠. 그럼 정리가 되겠네요. 요걸 넘기면 얼마예요? 38 마이너스 30이니까 8이 남겠네요. 좌변은 여기다 적게요. 자, 그럼 8은 25분의 V가 되겠고요. 이때 V는 25에다가 8을 곱한 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V 값이 실제 얼마냐? 단자 전압이 200V가 나옵니다. 200V. 이렇게 구하시는 거야. 자, 정답은 1번인데요. 요거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후루꾸루 방법으로, 우리 일명 뽀루꾸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냐면요. 주어진 숫자 950이 보일 거고요. 밑에 30 보이고, 그 다음에 25가 보이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푸냐면요. 분자의 950을 빼기, 마이너스 취해주고요. 밑에 분모에 있는 30, 그 다음에 주어진 저항값 25ohm을 줬죠. 이걸 곱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200V가 나와요. 그래서 한 방에 끝나는 거죠. 한 방에. 요게 이제 후루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문제가 몇 개 있습니다. 한 두세 개 기출문제. 그래서 요런 꼴로 나오고 단자전화 물어보면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돼. 후루꾸 방법으로. 그래서 위에 있는 분자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취해주시고요. 밑에 분모에 곱하기 주어진 저항값 곱해서 계산해주면 200V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곱하기 먼저 하는 거 아시죠? 사칙연산이니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 보도록 합시다. 43번은 다음중 반자성 특성을 갖는 자동차 물어봤는데, 반자성 특성을 갖는 자동차는 누구냐? 초전도체라고 하죠. 초전도체. 임계온도 이하에서 우리 반자성체의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고요. 답으로 보시라는 얘기야. 44번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비례추이를 할 수 없는 거 물어봤는데, 우리 일단 비례추이는요. 비례추이는 어떤 전동기에 적용이 되는 거냐? 삼상 우리 권선형에 적용이 됩니다.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리 비례추이라는 게 뭐냐면 슬립과 2차정의 관계를 갖다 우리 비례추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2차정이 2배가 되면 슬립도 비례해서 2배가 된다. 그런 얘기고요. 이때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죠. 항상 일정하다. 또는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답안이 되겠습니다. 이때 비례추이 할 수 없는 게 이제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비례추이 할 수 없는 게 누구냐? 4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있냐면 출력, 그 다음에 효율, 그 다음에 2차 동선, 또 하나가 누구냐면 동기 속도가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4가지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몇 번이면 4번 되겠네요. 출력. 예. 그 다음에 45번 보도록 합시다. 용량이 150kV 단상 변압기에 철선을 1kW 줬네요. 우리 철선 이제 PI라고 이제 표현하고요. 일반적으로 1kW. 그 다음에 전부와 동선을 PC라고 했을 때 4kW를 주고 있죠. 4kW. 이 변압기 최대 효율은 몇 kV에서 나타나는 거 물어봤는데, 이 변압기 최대 효율은 뭘 따져야 되냐면 n분의 1 부하시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n분의 1 부하시 효율.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루트에다가 PC분의 PI로 들어갑니다. n분의 1 부하시의 효율값. 그러니까 일단 구해보죠.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동선이 4고요. 철선 1이니까 얼마예요? 루트 4분의 1이 2분의 1이 되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전체 용량 150kV짜리 변압기가 있는데, 이 변압기는 최고 효율이다 그러면 손실이 최소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몇 케이블 걸었을 때, 얼마만큼의 실제 부하에 걸었을 때, 용량을 얼마만큼 걸었을 때 손실이 최소가 되고 효율이 최대가 될 것이냐, 그걸 따져보자는 얘기야. 즉 n분의 1 부하 얼마를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분의 1 부하를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손실이 최소가 되고 효율은 최대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얼마를 걸어야 되냐면 이 변압기는 그렇죠, 75kVA 절반만큼의 부하를 걸었을 때 손실이 최소가 되고 효율이 최대가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면 2번 되겠죠. 우리 실제 주상변압기 같은 경우가 바로 여기다 제가 참고로 적어드릴게요. 주상변압기가 있는데, 이 주상변압기는 철선과 동선의 비가 몇 대 몇이냐? 1대2입니다. 1대2. 즉 어떻게 되면 n분의 1 부하시 효율을 따져보자 그러면 루트에다가 2분의 1이 들어가는 거죠. 철선 1이고 동선이 2니까 1대2입니다. 그래서 이거 곱하기 100을 하면 70%가 나와요. 약 70%. 그래서 우리 주상변압기는 70%에 대해서 이제 이용을 했을 때, 부하를 걸었을 때 손실이 최소가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상변압기 70%, 철선과 동선의 비는 1대2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46번 보도록 합시다. 46번 이제 한 장 넘어가는데, 전력용 모스펫과 전력용 BJT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거 물어봤는데요. 제가 답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는 사실 출제를 한다 그러면 이 반도체 숫자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문제를 솔직히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반도체 숫자가 종류가 어마어마한데 이걸 다 외울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답으로 보시는 게 가장 편한데,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전력용 BJT는 전압 제어 소자로 온 상태를 유지하는데 거의 무시할 만큼의 전류가 필요로 된다라고 했는데, 무시할 만큼의 전류가 아니라 그 온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일정한 크기의 전류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시한 전류가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 1번으로 체크를 해주고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번 단상유도 전동기 기동 방법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거 물어봤는데, 우리 단상유도 전동기다 그러면 나올 게 얘밖에 없어요. 거의 단상유도 전동기 기동 토크밖에 없죠. 기동 토크가 큰 거에서 작은 순서대로 배열된 거. 그래서 반발 유동이 있겠고요. 반발 기동형이 먼저 들어갑니다. 우리 기동이 시작이니까 항상 시작점을 기동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반발 유동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콘덴서 기동형. 그 다음에 이제 분산 기동형.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누구냐면 쉐이링 코일형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앞글자 따가지고 우리 방콘 분쇄로 기억하자고 그랬죠? 방콘 분쇄.
그래서 이제 반발 기동형은 브러쉬를 단락해서 기동하는 거고요. 콘덴서 기동형은 특징이 뭐예요? 기동 토크가 크고 역률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가전제품에 많이 사용되더라. 보통 이제 냉장고에 많이 사용되고요. 분산 기동형은 회전 방향을 반대로 회전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저항과 리액턴스의 대소 관계를 대소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동을 할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내부에 보면 권선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권선을 맞바꾸게 되면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회전 방향을 반대로 회전시킬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동토 가장 큰 건 누구예요? 반콘 분쇄니까 반발 기동형이 있죠? 유도형보다 더 큰 게 기동형이니까 요게 이제 정답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반발 기동이 보통 몇 프로냐면 기동 토크의 퍼센티지가 뭐 350% 이상 된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8번. 보통 펌프에 사용되죠. 펌프에. 48번부터 갑시다. 48번 단락비가 큰 동기기. 아까 1회 때 했잖아요. 1회차 문제 풀이 때. 우리 단락비가 크면, 그죠? 단락비가 큰 기계. 돌긋기, 철긋기 특징. 그래서 안정도가 높다. 전압 변동률이 작다. 용량이 커진다. 효율이 나쁘다. 그 다음에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죠. 단락비가 큰 동기기. 그 다음에 49번 보도록 합시다. 49번 여기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단상 전파인데 요것도 이제 아까 우리 1회차 때 문제풀이 할 때 다 설명했던 겁니다. 자, 아까는 다 반파가 나왔는데 이번엔 전파가 나왔네요. 무조건 전파는 반파의 2배 하시면 됩니다. 그림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요. 반파 같은 경우에 이제 다이오드가 그림이 이제 하나. 이게 다이오드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그래서 이게 한 개 있으면 반파고, 요 다이오드의 그림이 2개 이상. 브릿지 회로 같은 경우는 4개가 들어가는데, 브릿지 회로가 이제 이런 모양이니까, 마른 목골에. 그래서 2개 이상이면 전파가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단상 전파의 제어 정류회로에서 순정부할 때 출력 전압 물어봤죠? VM은 인간 전압의 최대값이고, 점호각은 알파이다. 이렇게 줬네요. 우리, SCR이 주어지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ED 값은 어떻게 되냐면 파이분의 반파는 루트 2의 2인데 얘는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2배 잡아주고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의 알파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 놈하고 요 놈이 약분되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분의 그렇죠. 시로값, 교류의 시로값을 루트 2를 하게 되면 최대값 나온다 그랬죠. VM 그리고 1 플러스의 코사인의 알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물어본 거예요 지금 공식. 그럼 몇 번입니까? 파이분의 VM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니까 정답 1번이 되겠죠. 1번. 자, 그 다음에 5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50번 보기의 설명에서 빈칸, 기억, 니은, 디귿에 알맞는 말 물어봤는데 자 보세요. 권선용 유도전동기에서 2차 저항이 있죠. 2차 저항 증가시켰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동법인데 기동법에 우리 권선용 유도전의 기동법을 보게 되면 2차 저항 기동과 게르게스가 있거든요. 그럼 2차 저항, 2차 측에다가 저항을 삽입했다는 얘기죠. 그럼 기동전류라고 I라고 했을 때 I는 R분의 V니까 2차 저항이 있다는 얘기는 2차 저항을 삽입했다는 얘기는 기동전류를 갖다 제한할 목적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동전류는 작게 하고 기동토크는 커지고요. 뭐 이런 특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동전류가 전격전류보다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동기의 모터를 갖다 보호하려고 기동전류를 제한하는 게 목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차 측에다가 뭐 리액터를 집어넣으면 리액터 기동, 그 다음에 이제 단권 변환기를 이용하면 기동보상 기법, 다 목적이 뭐냐 그러면 기동전류를 제한할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저항을 증가시키게 되면 전류는 어떻게 돼요? 반비례니까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번은 감소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은 뭐예요? 기동 토크는 증가라고 해야 되겠죠. 증가. 그 다음에 역률은 어떻게 됩니까? 2차율의 역률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좋아지게 되고 최대 토크는 일정하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 되겠죠. 1번. 다음 51번 문제 봅시다. 직류 분권 전동계의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분권이 됐든 직권이 됐든 요 두 문제가 있어요. 직권과 분권. 그리고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했을 때 회전 방향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무조건 답이 몇 번이면 1번 변하지 않는다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타여자 전동기와 그 자여자 전동기가 있는데
타여자는 외부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렇죠. 외부로부터 전압을 공급받아서 직류 전압을 공급받아가지고 자속을 만들기 때문에 타여자라고 하는 것이고, 자여자 전동기는 지가 스스로 자속을 만들어내서 잔류자기가 있으니까 그 잔류자기를 이용해가지고 지가 스스로 자속을 만들어내서 그 회전하는 놈을 갖다 우리가 자여자 전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여자 전동기와 자여자인데 차이점이 뭐냐? 자여자는 직권과 분권은 자여자인데, 자여자는 지가 스스로 자속을 만들어서 회전하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외부의 단자의 극성을 반대로 하더라도 회전 방향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타여자 전동기면 얘가 반대로 된다. 2번이 되겠지만 직권이나 분권은 자여자 전동기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변하지 않는다만 시험에 나왔었어요. 즉 직권과 분권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그래서 모르면 무조건 변하지 않는다 찍으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 52번 보도록 합시다. 10kVA 2000에 380V 변압기 1차의 환산 등가 임피던스를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를 복소수로 줬는데 3 플러스 J의 4ohm이라고 주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임피던스 강화 물어보고 있죠. 퍼센트 Z값. 이 변압기 이제 전압 강화율 파트인데 세 가지가 있죠. 저항 강화율, 리액턴스 강화율, 임피던스 강화율. 그 중에 이제 임피던스 강화율 공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공식은 1차의 전격 전압을 기준 잡고 1차의 전격 전류 인가시 임피던스에서 발생하는 손실, 전압 강화를 갖다가 우리가 임피던스 강화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다시 쓰게 되면 V1번에 I에다 Z를 곱하면 전압인데 이게 바로 누구냐면 V1S라고 하고요.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임피던스 전압. 그래서 임피던스의 우리 전압의 정의도 나오죠. 그래서 1차의 전격 전류에다 임피던스를 곱하면 임피던스 전압이 되는데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를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류가 흘러가면 이제 손실이 발생되는 거니까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를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루트에다가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저항 강화율과 리액턴스 강화율, 그다음에 단락 전류 IS분의 전격 전류 IN 곱하기 100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주어진 조건을 보기엔 이걸로 구하셔야 돼요. 요거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집어넣으면 1차의 전격 전압이 얼마 2000이 되겠죠? 2000V. 2000분의 그 다음에 1차의 전격 전류는 얼마예요? 우리 1차의 전격 전류는 어떻게 구합니까? 단상이면 V분의 P, 삼상이면 루트 3 V분의 P. 지금은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단상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1차의 전압 집어넣으시고 되고요. 1차니까 같이 동일하게 1차의 전압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용량은 10kV니까 10의 3승 날리면 2분의 10이니까 5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5를 넣고요. 곱하기 우리 임피던스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벡터합의 크기니까 루트의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5죠. 5. 3, 4, 5, 6, 80. 아주 유명한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오는 값이 되겠죠.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1.25%가 나오겠죠. 이렇게 답하게 되겠습니다. 정답 매번에 3번이 되겠네요. 3번. 우리 저항 강화율이면 여기다가 이제 R1을 넣고요. 리액턴스 강화면 X1을 넣는 거죠. 리액턴스 강화는 이제 유명한 답이 하나 있는데 1.75%가 있죠.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3번 보도록 합시다. 53번 문제. 동기조산기를 부종여자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물어봤어요. 우리 동기전동기에서 바로 유명한 우리 위상 특성 곡선 바로 V곡선 얘기가 되겠고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얘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자전류 IA와 계자전류 측이 되겠죠. 그래서 누구와 누구의 관계냐 그러면 전기자전류 IA와 계자전류 IF의 관계 곡선이다. 단 출력 P값을 일정한 상태로 놓고 따져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역류 코사인 세타를 1로 기준을 잡아줍니다. 자, 이제 V곡선인데요. 계자전류를 감소시키거나 증가시켜가지고 역류를 갖다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감소가 되면 지역률이 발생될 거고요. 즉, 지역률이면서 부정여자가 되겠죠. 1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부정여자. 오른쪽은 증가하면 이제 앞설 때용이 1보다 커지니까 진역률이 발생될 것이고 여자는 과여자가 되겠습니다. 1보다 커지는 입장.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전류가 감소하면 리액터로 작용이 되는 거죠. 리액터. 여자 전류가 증가하면 1보다 커지니까 뭘로? 콘덴서로 작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L과 C를 이용해서 역류를 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압 변동률을 굳이 따져보자 그러면 얘가 플러스, 우리 항상 기준이니까 L 값이, C는 반대니까 마이너스 1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도 있죠. 전기자 전류가 최소점일 때 역률 얼마냐? 1이 되겠죠. 1, 기준점이 1이니까. 여자 전류 이제 변하면 역률이 변하고, 전기자 전류는 무조건 증가가 되는 겁니다. 감소해도 증가, 증가해도 증가니까. 자, 그러면 부종여자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리액터로 작용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 보도록 합시다. 54번. 사이리스터 특성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거 물어봤는데, 우리 4번이 좀 틀렸네요. 왜 그러냐면, 유지 전류는 레칭 전류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SCR이 도통되고 있을 때,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단방향 3단자 소자라고 하는데, 도통되고 있을 때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순전류를 유지전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전류를 유지전류라고 하고요. 실제 턴온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순전류, 레칭전류라고 하는데, 이 레칭전류는 턴온으로 온되려고 할 때 그 이상의 순전류가 필요해요. 그래서 레칭전류가 실제 유지전류보다 큽니다. 유지전류는 레칭전류보다 작고요. 그래서 지금 유지전류가 레칭전류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야. 작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번은 이쪽 가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55번도 직류 분권 전동기 운전 중 계좌 저항을 계좌 저항의 저항을 증가하면 속도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이것도 답이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답이 뭐냐면 증가한다 답이에요. 기출문제 답이 3문제가 있는데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우리 회전수 공식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K, 기계적인 상수라고 하는 K에다가 파이분의 2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회전수 공식이죠. 여기다 이제 60을 곱하면 레보루션 퍼 미니트 해가지고 RPM 회전수가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자속 파이가 있고요. 이 자속 파이를 같은 놈이 누구냐면 IF, 계좌전류죠. 계좌전류가 자속 파이니까. 그럼 계좌전류라는 놈은 몇 분의 뭡니까? 그렇죠. RF분의 V가 되겠죠. 오메가 법칙을 적용했을 때. 그럼 보세요. 자속이 감소하면 회전수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겠죠? 그럼 계좌전류와 자속이 똑같으니까 계좌전류 감소해도 회전수는 증가합니다. 그럼 만약에 계좌저항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좌저항이 증가하면 계좌전류는 감소, 자속도 감소, 회전수는 역시나 증가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출문제에 3문제가 있는데 답은 다 증가가 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시면 무조건 증가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2번. 다음 56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전력 2원이 2000V래요. 자, 2원이 2000V. 이건 뭐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그 다음 뭘 줬냐면 E2를 줬네. E2가 얼마 줬어요? 100V 줬나요? 예. 그리고 변압기에서 R1이 0.2, R2가 0.0005옴, 그 다음에 X2가 2옴, X2가 0.005옴이다. 권수비 물어봤죠? 그러면, 저항 2개가 주어졌고, 리액턴스 2개가 주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원래 권수비 공식은 몇 가지가 아니라 7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E2분의 E1이 있고요. 그 다음에 N2분의 N1. 그 다음에 V2분의 V1. 그 다음에 전류만 반대죠. I1분의 I2. 그 다음에 이제 오메 단위를 가지고 있는 놈들은 무조건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있을까요? R2분의 R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리액턴스 B가 있겠죠. 루트에 X2분의 X1. 그 다음 마지막으로 루트에 벡터합의 크기, 바로 Z2, 임피던스 Z2분의 Z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항을 줬으니까 이걸로 구해야 되고요. 리액턴스를 줬으니까 이걸로 구해야 되고요. 아니면 전압을 줬으니까 이걸로 구하시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전압으로 구합니다. 가장 쉽잖아요. 루트를 안 해도 되니까. 그럼 E2가 100V, E1이 2000V가 되겠죠. 그래서 공중에 날리면 얼마예요? 권수비? 20 나오는 거예요, 20.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저항비를 구해도 20이고요. 리액턴스 비를 구해도 20이 나와야 됩니다. 건수비. 다음 57번 문제 봅시다. 출력이 20kW래요. 출력 P를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20kW. 그 다음에 발전기 효율을 갖다가 얼마 줬냐면 80% 0.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실 물어봤죠? 손실의 단위가 이제 킬로와트네요.
지금 이제 단위가 같기 때문에 뭐 단위 환산을 할 필요가 없는데, 단위가 만약에 얘가 와트면 킬로와트를 와트로 환산해서 10의 3승을 잡아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손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입력에다가 출력을 빼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입력은 출력 플러스 손실이니까, 반대로 손실은 입력에다 출력을 뺀 나머지가 손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출력은 지금 줬잖아요. 20kW라고. 얘가 출력이니까. 그럼 입력만 안다고 그러면 20을 뺀 나머지가 손실이 되겠죠. 자, 그럼 입력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 효율의 기본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효율 이탈하는 놈은 입력분의 출력이죠.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입력이니까 이항을 하면 입력과 효율을 자주 바꾸면 되죠. 그럼 입력은 이타분의 출력이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고요. 효율은 80% 0.8분의 출력이 20kW. 단위 환산할 필요가 없고요. 요걸 나누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25가 나오네요. 25kW. 그럼 25 입력에 대한 킬로와트를 20으로 출력이 20kW 빼면 나머지 5kW가 손실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 되겠죠. 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 58번 가도록 합시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12개 정도 목표로 기기는 공부를 하시면 조금 편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58번이 최근에 좀 뜨고 있는 문제인데,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단상 교류 정류자 전동기 직권형에 가장 적합한 부하 물어봤는데, 요 75kW 이하의 소출력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형 공구나 영사기, 치과 의료용 전동 공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한 75kW 정도, 아니 75W 정도 소출력이에요, 소출력. 그러니까 75W면 엄청 작은 거죠. 치과 의료용, 영사기, 뭐 소형 공구 이런 데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 59번 보도록 합시다. 59번 보시게 되면 전기자를 고정자석 밑줄 그으셔야 되고요. 계자극을 회전자석, 즉 회전 계자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물어봤는데, 동기발전기죠. 우리 동기발전기가 이제 회전 계자형이죠. 계자가 회전자, 그다음에 고정자가 전기자. 그래서 Y 결선한다고 그랬죠. 우리 그 이상전압 방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Y 결선해 가지고 우리 동기발전기 회전 계자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0번. 참고로 이제 전기자가 회전자라고 회전하는 놈이 누구냐면 직류발전기죠. 직류기가 이제 회전 전기자형, 동기발전기, 동기전동기가 회전 계자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자와 회전자가 반대가 돼 버리는 거죠. 직류기하고 동기기가. 다음 60번 가겠습니다. 네임플레이트 명판이죠. 명판에 찍혀 있는 전압이 220V, 전격 전류가 14.4A, 출력이 3.kW, 3.7kW로 기재되어 있는 삼성 유도 전동기가 있고요. 이 전동기 역류를 84%라고 했을 때 효율 물어봤죠, 전동기. 그럼 효율, 우리 아까 똑같은 문제예요. 효율은 뭐야? 입력분의 출력이잖아요. 자, 보세요. 입력은 곱하기 100 하고요. 출력 값은 줬어요. 출력은 문제가 안 돼. 출력이 얼마냐면 3.7kW를 줬죠. 3.7kW. 그럼 문제가 뭐냐? 입력이 문제인데, 입력은 어떻게 하냐면요. 봐봐요. 거기 지금 삼상이라고 했고, V 줬고, I 줬고, 역류를 줬어요. 그럼 원래 VI 코사인 세타가 유효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역류까지 적용하는 이유는 얘 단위가, 출력의 단위가 킬로와트인데, 만약에 전압하고 전류만 곱하면 kVA가 돼버리죠. 그래서 킬로와트, 유효전력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역류를 갖다 곱해주는 겁니다. 물론 얘가 이제 기본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3.7 곱하기 10의 3승을 잡아줘야 되겠죠. 단위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3.7 곱하기 10의 3승을 취해주면 단위가 와트가 될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입력값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입니다. V가 220V 기본 단위니까 I가 14.4 할까요? 곱하기 이제 역류를 곱해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역률이 얼마냐면 84% 0.84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단위가 얘도 와트가 된다는 얘기죠.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니까 유효전력. 요걸 구하면 80.27 값이 나오겠네요. 효율값이.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2회 문제 풀이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3회 문제, 20문제 풀고 오늘 수업을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3회 문제 때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